라디오 정보시대 진행의 아나운서 김영입니다. 오늘은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의 선우인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월은 자기 나이에 따라서 같이 간다. 뭐 65살이면 65마일. 그 속도로 그 맞아요. 속도로.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빨리 가긴 해요, 정말. 누가 얘기했는데 참 맞는 말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살아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재미없는 이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 그래도 네. 뭐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네네. 내용도 같이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게 이제 보험 저도 이제 뭐 보험밥을 먹었다 그럴까요? 네, 그렇죠. 네. 한 길을 걸어오셨죠. 뭐 한 93년서부터 했나? 자 그렇게 되는데 네. 하면 할수록 이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널뛰듯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고 그리고 책임이 많이 되는 무거운 비즈니스고 그러니까 이 말조심도 굉장히 이제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돼버리는 그런 나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글쎄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 자 보험 얘기합시다. 네. 이제 모든 게 보험이라고 그래서 다 커버되는 거 아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피해를 당하면은 이게 커버 안 됩니까? 저게 커버 안 됩니까? 다 커버하는 줄 알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특히 이제 뭐 건강보험도 그렇고 약이 커버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내가 꼭 필요한 약이 커버가 안 되면 정말 난감하죠. 난감하죠. 네. 그리고 그거는 또 자기 몸이 아픈 거기 때문에 그 페이션스가 이제 별로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났는데 이거 커버 안 되네.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험 에이전트들이 이제 그런 거에 신경을 굉장히 곤두서 있고 특히 이제 비즈니스 보험 같은 거 쓸 때 그러니까 저도 편하고 손님도 편하고 모든 걸 다 커버해주는 보험을 들면은 네. 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험료만 내면은 모든 거 다 커버해 준댄다. 네. 이런 얼마나 좋은 그런 보험이에요. 거 정말 좋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잡다하게 경우의 수를 생각 안 해도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보험은 없죠. 네. 네, 그런 보험은 딱 하나 우리 신앙생활에만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거 말고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보험회사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요거는 해주고 이제 저거는 안 해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비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런 중에 이제 특히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트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책임보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가 좀 막말을 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화 중에 쉽게 우리가 이렇게 친구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너 잘못했잖아. 책임져야지.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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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못했잖아. 책임져야지. 네. 이제 이 얘기를 보험으로 바꾸면은 네. 내가 돈을 줬는데 너 대신 나한테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 이게 별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경우의 네. 수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험 얘기할 때 손해가 돈으로 환산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돈으로 환산 안 되고 나 기분 몹시 상하다. 당신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나 정말 한강에 뛰어들고 싶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네. 억울해서 네. 그런 거 같은 거를 하면은 보험회사 쪽에서 그 돈이 얼만데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면은 네. 우리가 도대체 돈을 얼마를 줘야 되냐. 보통 저희가 뭐 위로금 이런 얘기는 예. 많이 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죠. 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손님들이 가끔가다 물어보세요. 어느 스토어에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아주 그냥 웨이트를 우리 서브 하시는 분들이 아주 불친절하고 아. 그리고 뭐 뭐 음식도 나빠졌고 뭐 이래서 이제 휴밀리에이션 당했다. 네. 그리고 속된 말로 이제 열받았다. 붓다고 났다. 이거 보험 처리 안 됩니까? 내가 고소할 수 있습니까? 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네, 하시는 왠지 경우도 있죠. 미국에서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잘 안 네. 되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 아주 바지 소송 사건 기억나시죠? 그게 뭐였죠? 그게 이제 워싱턴에 네. 있는 어느 판사가 아. 우리 드라이클리닝 우리 한국 분이 오운하시는 평생 드라이클리닝 하신 우리 정말 우리 동포 가게에 들어가 갖고선 바지를 맡겼는데 네. 그 원데이 서비스라고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갔는데 저 바지를 망가뜨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얼마? 6,200만 불을 수를 했나? 그 네.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그 판사는 이제 결국은 재임용 못해서 어떻게 사라져버리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뭐 소송에서는 이겼는데 아. 그 세탁소 하시는 그 어르신께서는 이제 세탁소 문을 닫게 됐죠. 네. 그래서, 네. 결국은 그러니까 nobody wins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뭐 그런 소송 같은 거. 이제 미국이 이제 소송의 나라니까 책임 보험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선우 종합보험의 선우인호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앞서서 잠깐 언급하셨던 이 바지 사건. 네. 와, 이 얘기 들으니까 어디 무서워서 뭐 비즈니스 하시겠나 싶어요. 그렇죠. 네. 네. 그분은 평생 이제 드라이클리닝해서 이제 리타이어 하시려고 그랬는데 네. 정말 황당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사실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특히 그 식당이나 네. 뭐 뷰티 서플라이 이런 리테일 가게들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책임 보험에 그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어떻게 나올지 맞아요. 예, 정말 모르는 그런 이제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네, 네. 보통 제가 요 책임 보험은 이제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책임 보험이라는 게 이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각 네. 비즈니스마다 커버하는 조항이 좀 달라요. 네. 그렇지만 스탠다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탠다드, 넌 스탠다드라는 말을 안 쓰고 우반, 열반 이렇게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반에 있는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다 우반에 속한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네. 열반에 속하는 거는 별로 안 하세요. 위험하니까. 예. 뭐 전당포 하시는 분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네. 뭐 전당포라든가 뭐 리테일 비즈니스 중에서 뭐 타투, 뭐 마사지 하는데 그리고 뭐 스킨케어 하는 비즈니스들 같은 건 다 이제 스탠다드 비즈니스로 갈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스킨케어 같은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 빼는 게 뭐 이렇게 위험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사람의 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네. 그리고 satisfaction 만족도가 있잖아요. 네. 난 이 정도를 요청했는데 expect를 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또 법정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거 빼놓고는 저희들이 대부분의 이제 한국 분들이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는 다 이제 우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책임 보험에 당연히 이제 가입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게 아무리 그래도 99%는 막아도 1% 못 막으면은 네, 네.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이제 대표적인 식당 같은 데서는 이제 꼭 리콜 라이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거.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네네. 그다음에 우리 드라이 클리닝 하시는 분들은 꼭 손님 옷에 대한 커버리지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거 좀 빼놓고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가 봐요. 네. 왜냐면 그러게 이제 그렇죠. 왜냐면 네. 보험료 너무 비싸게 나오니까 이거 좀 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네네. 물어봐서 우리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빼시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옛날에는 드라이클리닝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그 환경 그 어떤 모래에서 하지 않는 이상 이제 환경 오염 같은 건 안 들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환경 오염 그 오염 물질을 사용하잖아요. 네. 네.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보험 이제 환경 오염 보험도 이제 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뭡니까 또 종업원을 또 많이 고용하시는 분들은 그 종업원 상해보험도 들어야 되고 종업원 상해보험도 이제 광의적으로 보면은 책임보험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그 고용주 뭐 책임보험이라 그럴까요? 네. EPLI 같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종업원이 있는데 뭐 섹슈얼 허래스먼트를 당했다든가 자기 상사한테서 네. 아니면 동료 직원한테서 아니면은 뭐 그 봉급에서 뭐 성이나 뭐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니면은 그 나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당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허래스먼트를 당했다든가 뭐 또 뭐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뭐 해고를 당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종업원이 고용주를 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책임보험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따로 들으셔야 되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에이전트들이 다 아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뭘 합니다 하면은 친절하게 다들 그 레코멘드 하고 네. 또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이 많으면은 우리 또 뭐 사이버 인슈런스 같은 것도 이제 뭐 가입을 권유하고 네. 이제 그러기도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큰 그 새는 거를 막는 거예요. 네. 네, 새는 거를 막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종업원 상해보험입니다. 네. 옛날에 그 노동국에서 한 2000년대 초반 중반에까지는 열심히 노동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누가 돌아다니는 거 아니 그 고용감독관이라 그럴까? 아, 조사를 하는 조사를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 쇼핑몰이나 퍽 들어가 갖고선 그 종업원 상해보험 있습니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뭐 종업원들이나 아니면 또 거기 또 사장님이 계시면은 사장님한테 물어보든가. 보통 우리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찾아 식당도 가고 뭐 옷가게도 가고 뭐 찻집도 가고 빵집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랜덤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종업원 난 몰라요 하잖아요. 네네. 그건 손님 그 주인이 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좀 뭐 메시지 뭐 비즈니스 카드를 놓고 간다든가 아니면 또 주인을 또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인이 우리 보험 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보험 들었다는 게 이제 책임 보험하고 가계 보험 들었다는 화재 보험 들었다는 얘기를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그거 말고 종업원 상해보험 들었냐고. 그러면 그러면 그거 아직 안 들었는지 못 들었는데요. 뭐 그리고 어디서 좀 들은 지식이 좀 있으셔갖고 우리는 종업원이 2명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세 명이 아니다. 3명이 아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벌금을 매겨요. 없으면은 그분들이 딱 들어와서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많은 비즈니스를 들어가죠. 점심 시간 전에 식당 같은. 그렇죠. 일단 3명이 넘어야 되니까. 3명이 넘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딱 들어와서 그 바닥에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인플로이 종업원들의 숫자를 먼저 그냥 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명이 넘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종업원 상해보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텀 줘갖고선 보험을 들게 하고요. 그럼 보험 들면은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1,000불인가 뭐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은 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냐? 비즈니스 하기도 뭐. 이 사람들이 할 짓 없어서 그런 거 하냐, 막 투서 하시는 분들인데 요새 이런 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동안 조용하다가 그러니까 또 조사관들이 나와서 뭐 조사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우리 이제 옛날하고 좀 달라서 우리 한국 분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믿고 싶은데 한 90% 이상은 다 종업원 상을 갖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 네네. 하도 우리 보험하시는 분들이 저기 열변을 시간 있을 때마다 종업원 사회 보면 꼭 드세요. 맞아요. 또 엄브렐라 같은 건 너무 싸니까 네네. 꼭 드세요. 그리고 또 책임보험 없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이 계몽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뭐 종업원 상해보험 없는 분들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선우앤 선우종합보험의 선우인호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들고 계시고 알고 계실 그 종업원 상해보험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네. 네. 요즘 또 그런 이제 감독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네. 네. 그 뭐 자기 맘이잖아요. 나는 보험 들고 싶으면 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 뭐 내가 뭐 사고 나면 내 돈으로 다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시지만 또 사고 막상 네, 나면은 쉽지 않죠. 예, 이제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건 프라이빗 디시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들고 싶으면 들고 네. 내 맘인데 종업원을 하여하는 순간 종업원 상해보험 내 맘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3명 이상, 3명 중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사장도 다 포함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사장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이라는 게 이제 쉐어홀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명이에요. 네. 그 3명이서 이제 동업을 하는 형태든가 아니면은 엄마, 아버지, 아들 뭐 이런 맘앤팝 비즈니스가 되겠죠.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맨날 가족 3명이 나와서 일 못하니까 누구 하나 고용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나 종업원이 1명밖에 없는데 나 종업원 상해보면 안 들어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틀린 거죠. 그렇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법령에 따라서 네. 종업원에게 발생하는 그 상해나 질병을 이제 보상해 주는 보험이 종업원인데 네. 이제 그 뷰티는 뭐냐면은 종업원이나 고용주의 잘잘못을 안 따져요. 그러니까 뭐 잘잘못이 뭐냐면은 네. 쉽게 얘기해서 그 식당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네. 식당에서 그 서빙하시는 우리 분들한테 갑자기 뭐 지붕에 그 물이 샌단 말이에요. 네. 보니까 물이 새요. 어. 그러면 저 드라이 그 실링 팬 좀 갈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네. 아니면은 주방에서 서브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분의 잡은 서브하는 건데. 그렇죠. 그 천정 갈 수 있어요? 갈면 안 되네요. 안 돼라고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못할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다가 이제 갈다가 그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갖고 상해를 입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장님한테 아니 왜 그거를 시키셔갖고선 내일도 아닌데 네. 그 사고를 냈습니까? 네. 그럼 종업원 상해 오면서 그건 못하겠습니다라고는 얘기 못한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래서 종업원이나 고용주의 잘잘못을 안 따지고 인텐셔널한 것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만 아니면은 다 커버한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유식한 영어로 absolute liability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예. absolute란 말 알죠? 그렇죠. absolutely no 하면은 진짜 난 노다. 그렇죠. 이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absolute liability 그래서 이거는 다 커버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는 거 아니? 그 종업원 상해보험이 그래도 보험 중에서는 굉장히 그 신생아예요. 네. 한 100년도 안 됐습니다. 뭐 2011년 1911년 정도에 나왔다든가 그래서 네. 저기 이제 그 정도에 종업원들이 하도 다치니까 그 옛날에는 종업원이 다치면 내가 왜 다쳤는지 자기가 왜 다쳤는가에 대한 증명을 했었어야 돼요. 다친 사람이. 네. 그러면은 고용주하고 고용인하고 누가 더 저기 갑질을 합니까?
아, 당연히 고용주죠. 고용주가 네. 뭐 돈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갑질한 말은 좀 요새는 좀 제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이니셔티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용인은 지금 그 봉급 받아서 생활하는데 자기가 그 돈 들여 갖고 내가 잘못을 증명을 해야 될 시간적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가 있겠어요? 힘들죠.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냥 다치면 에이 내가 내 발등 찍었네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너 자꾸만 그렇게 그 앵앵거리면은 잘라 뭐 이렇게 고용주한테 압력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던 시기를 그런 지나서 시절이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부글부글 하니까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종업원들 고용인들을 위해서 좀 프로텍션을 좀 만들어 주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취지로 네, 네. 이 보험이 이제 생긴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업원이 다치면은 내가 왜 다치는지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넘어져서 하던 고의만 아니면 됩니다. 혜택.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경우가 있는 거 아니? 자, 그러니까 고용인이 그 인플로이를 하여할 때 스크리닝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 맨파워가 딸리니까 네. 그냥 일단 일하고 봅시다 하고 이제 하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슈퍼마켓을 하는데 이제 직원을 이제 고용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직원에 대한 건강 상태 같은 거를 물어보지 않고 하여를 하지요. 네. 왜? 내가 인력이 딸리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심장 기저질환이 있는 거예요. 저혈압이든가 뭐 부정맥이라든가 네. 하이퍼텐션, 뭐 고혈압 같은 게 있어서 그런 환자예요. 그리고 옛날에 하트어택 당한 경우도 한번 있어. 예. 자, 그러면은 그 우리 고용 그 인플로이 그 하이어 프로세스에 그 우리 한국 분들 미국 기업은 좀 다르지만 한국 기업은 그런 거 다 안 물어보잖아요. 네. 그 퍼스널 퀘스천인데 그거 물어봤다가 왜 이런 건 내가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네, 네. 그냥 딱 봐서 신체 멀쩡하고 그러면은 내일서부터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이제 하잖아요. 네. 그분들 이제 그러다 그분들이 다쳤어. 근데 심장 발작을 이렇게 거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pre-existing이라고 하죠. pre-existing 컨디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위험이 있었던 분이죠, 원래. 분에 올리죠. 네. 그런데 그것도 다 종업원 상업에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 직장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그렇게 그 업종에 따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뭐 루핑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 사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지붕에서 지붕 고치는 분들,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탄광, 뭐 아주 그냥 위험한 거, 네. 위험한 직종이 아니고 보통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그 순두부 같은 거, 제가 순두부 예를 참 많이 드는데 제가 그 위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네. 예. 아, 정말 뜨거우니까. 옮기실 때. 옮기실 네네. 때 그거라든가 네. 우리 이제 고깃집 갔을 때 네. 고기 구워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감질나게 구워준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구워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네. 꼭 이제 이렇게 굽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다가 하면은 사고 나면은 누가 책임져요? 아, 식당에서.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서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책임의 전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참을만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또 그런 쪽으로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런 위험이 있는 걸 대신해 주시는군요. 그렇죠. 종업원분들이. 네. 그래서 그분이 다치면은 네,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커버하고 네. 그 뭐 고깃집에서 우리가 다칠 염려는 아마 그 불판에다가 손대 갖고선 성질급해 갖고선 고기 뒤적뒤적 하다가 네네. 되는 경우 그렇죠. 뭐 그런 경우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가스가 폭발? 가스 폭발한 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너무 큰 사고인데요. 그건 진짜. 대형 사고니까. 네. 네. 뭐 그런 거. 네. 그리고 우리 샤브샤브 같은 거, 저 샤브샤브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 뜨거운 국물 같은 거 인텐셔널하게 손가락을 저기 집어넣지 않는 이상 네. 뭐 다칠 염려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종업원들이 주로 이제 커버를 받는 건데 네. 이게
그 요새는 그래서 그 종업원 상해보험 없이 비즈니스 하면은 그 식당이 가장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수가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리테일 가게에서 뭐 옷가게에서 이렇게 점원으로 일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한다든가 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수가가 싸고 근데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이 좀 비싸죠.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운전하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은 이제 우리 또 한국 분들이 가장 시간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미리 네. 말씀드리는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그 우리 청소 네. 아니면은 우리 페인팅, 우리 아파트 페인팅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수가가 만만치가 않죠. 아, 네. 그만큼 또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네. 페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다리 안 탄다고 하지만 사다리 타고 그렇죠. 제니토리얼 서비스는 그 자기가 닦다가 자기가 넘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수가가 좀 비쌉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전반적으로 이제 보험 관련된 내용 알아보고 있는데, 자, 지금 이어서 종업원 상해보험 이어서 네, 어떤 내용도 네. 이야기 나눠볼까요? 종업원 상해 보면 자세히 하려면 뭐 한 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두 달도 네. 할 수 있는데 이거 네. 진짜 한정된 시간이니까 그냥 중요한 것만 제가 짚어드리면은 그러니까 의료 혜택 같은 거, 네. 메디컬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상 액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옛날에 산수 시간에 배울 때 무한대라고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네. 이렇게 알파 비슷하게 네. 0서부터 무한대까지다. 음. 그러니까 병원비는 고쳐질 때까지. 아, 그렇군요. 그게 네. 10,000불이든 뭐 1,000,000불이든 1,000,000불이든 그래서 의료 혜택에 대한 치료와 회복에 대해 들어가는 돈은 보상 액수에 제한이 없다. 네네. 그러니까 원상복귀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병원에 있을 때면 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 못 하는 그 봉급 다 페이를 해야 됩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일 못 하니까 일 못 하면서 100% 받아가는 건 좀 언페어 하잖아요. 네. 물론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죠. 물론 자기 잘못도 될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있지만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 안 주고 한 70% 플러스 마이너스 네네. 이 정도 주고 그다음에 또 바로 안 주고 한 경과를 보고 이게 또 음. 경증이면은 또 금방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손가락 하나 이렇게 약간 저기 뭐 그 저기 이렇게 스시 이렇게 다듬다가 네. 손가락 삐었다, 빼었다. 그러면은 뭐 한 수술하고 뭐 한 5, 6일만 정도만 이렇게 가만 물 안 만지면은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네. 예. 그럴까요?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빨리 낫는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그래서 그건 이제 7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죠. 네. 그래서 7일 이후로도 이제 복귀를 못하면은 이제 그 페이롤 같은 거 이제 다 나눠주고요. 네. 그다음에 장애 이제 경증 그때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손가락이 5개 있잖아요. 그렇죠. 5개 맞죠? 네. 엄지 손가락 잘라지는 건 얼마? 뭐 새끼 손가락 잘라지는 건 얼마? 이제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렇게 좀 정해져 있군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게 네. 뭐 그러니까 엄지와 검지가 똑같이 트리트먼트는 안 하더라고요. 뭐 손가락도 또 기능이 또 제각각이니까 기능이 그러네요. 다르니까. 네.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손가락 5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 잘라줘 어느 걸 취소할까? 이런 쓸데없는 공상도 좀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손가락 보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재활 혜택 같은 거, 네. 리해비테이션 익스펜스죠. 네. 그러니까 이전 그 재활의 목적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보험의 취지랑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험의 취지가 뭐냐? 사고 나기 1초 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사고 나기 1초 전으로 돌리려면 우리가 뭐 하나님이나 마술사가 눈 깜빡해서 지니처럼 눈 깜빡해갖고선 1초 전으로 돌릴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돌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돌아가도록 최대한 다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네네.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돌릴 수는 없지만 그 돌리는 비용이 얼마냐? 그거를 주겠다. 아, 그렇죠. 결국에는 네, 그 보험의 취지가 보험의 네. 취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곁들여 가는데 우리 네. 이제 뭐 우리 옷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나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들 네. 보험료 낮추려고 네. 완전히 보험료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인벤토리를 잠깐만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인벤토리에 따라서 정비를 하니까 네.
뭐 100만 불 인벤토리가 있는 비즈니스하고 50만 불 인벤토리가 있는 비즈니스하고 보험료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실제 저기 쟁겨 있는 재고는 한 80만 불 되는데 이거 네. 다 보험 다 들으면 내가 1년에 8천 불 내야 하는 거. 근데 사고 날 그 찬스가 별로 없으니까 한 30만 불로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없으면은 좋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저희 같이 이제 맨날 사고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그거 아닌데 속으로 그렇죠. 투덜투덜은 하지만 사람 네. 일은 정말 알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처음 그랬잖아요. 사람 앞길을 알면은 보험 다 망한다. 그렇죠. 네. 저희가 그걸 모르니까 이제 모르니까 하는 거 보험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 사망 혜택 같은 거, 네. 이제 만약 사망하시면은 이제 장례 비용 같은 거 이제 다 커버하고 네. 예상 소득 같은 거 되게 어. 65살까지 일을 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봉급 같은 거 다 계산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피니티브 데미지 같은 게 이제 크죠.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네 가지의 혜택이 있다라는 네. 거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 상해보험 문제에서 보면은 너 얼마짜리 종업원 상해보험 들었지?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종업원 상해보험 드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알 건데 10만 불짜리 들었냐, 100만 불짜리 들었냐, 뭐 200만 불짜리 들었냐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10만 불까지만 커버해 주겠다는 종업원한테 10만 불까지만 커버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업원한테는 무제한이다. 그렇죠. 예. 회복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네, 네. 그게 10만 불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사고가 다리 하나 어떻게 되면은 10만 불 갖고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무한대 알파예요, 알파. 근데 이 10만 불이나 100만 불은 뭐냐 하면은 고용주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네. 만약 수가 들어왔을 때. 네. 그러니까 종업원 상해보험은 100% 수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소송으로 이어지는군요. 소송으로 이어지죠. 네, 변호사 인볼브 되고. 네. 그러면은 고용주가 당신이 슈퍼바이저 잘못해서 사고 난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금 조항을 매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친 분한테 커버해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네. 얼마를 줘라 하는 경우도 있고 피니티브 데미지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또 변호사 비용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그 비용을 몽땅 합친 게 10만 불까지만 커버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들은 10만 불하고 100만 불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주로 100만 불 하라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10만 불은 정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커버하기는 조금 좀 좀 불안한 불안하죠.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업원 상해 같은 경우에는 10만 불하고 100만 불 차이가 왕창 큰 걸로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10만 불 갖고 내가 지금 세탁소 운영하거나 아니면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네. 가만 보니까 10만, 50만으로 갖고 있더라. 네. 요거는 들은 사람만 압니다. 네. 뭐 그러면은 당장 100만으로 올리세요. 아. 그건 아주 정말 껌값입니다. 그 가격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으면서 이제 커버리지는 커버되는 그 왕창 비용은 크죠. 네, 엄청나니까. 그래서 네. why not?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비즈니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보험료 얼마를 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얼마를 내야 그렇죠. 얼마를 될까요? 내야 되냐? 네. 그러면 봉급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 봉급을 얼마 주느냐. 네네. 네. 인원수도 생각하지만 인원수를 합한 봉급 곱하기 수가예요. 한국에서는 그걸 요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요율. 그래서 보험 요율. 예, 네네. 보험 요율. 네.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하고 이제 보험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대화가 안 돼요. 네. 서로 쓰시는 단어가 달라서. 네, 네. 저 옛날에 처음에 자동차 보험 할 때 네. 한국에 오신 분이 대물 보험이 얼마입니까? 대물. 대인?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저도 맞아요.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래서 내가 대인? 대인 관계를 얘기하는 건가? 그렇죠.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퍼스널 인주리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율이라는 말 써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요율은 또 뭐를 결정하는 거니? 위험도. 아, 당연하죠. 그렇죠. 사무직으로
저기 맨날 하루 종일 컴퓨터 보시는 분하고 네. 그 밖에 나가갖고선 페인팅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그런 분하고의 리스크가 같겠어요? 다르죠. 다르죠. 네네, 그럼 네. 어느 게 더 요율이 비싸겠습니까? 그 밖에 나가서 이제 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높겠죠. 비싸죠. 네. 예.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컨스트럭션 쪽에 자장 컨스트럭션 쪽에 제니토리얼 서비스를 하시든가 아니면 네. 페인팅을 하시든가 뭐 드라이워를 올리시든가 자장 이 컨스트럭션 비즈니스에 속하신 분들은 요율이 다 비싸요. 네. 그리고 요율을 도저히 비싸서 못 드시는 분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건 루핑입니다. 아, 그렇게 높아요. 예, 루핑은 이거는 도대체 네네. 정부에서 이거를 떠맡지 않는 이상 이걸 네. 개인으로 루핑 드는 거는 임파서블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을 감수하셔야 예, 되는 그렇죠. 부분이네요. 예. 네. 셀프 인슈런스를 하시든가. UPS 같은 데는 셀프 인슈런스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다가 내 리스크를 맡기느니 차라리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셀프 인슈런스거든요. 네, 네. 예.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루핑 같은 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네. 보통 그 세탁소 아니 뭐죠 페인팅 같은 경우는 네. 뭐 100불 페이롤당 30불, 아, 37불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그것도 좀 세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10,000불만 페이롤이 있어도 3,700불이잖아요. 네네. 엄청 세죠. 네. 농수 특산물 678-579-5806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의 선우인호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눈 내용들 마무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대표님. 네, 종업원 사회보험은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데에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네. 정말 에센셜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나는 봉급이 하나도 없는데요. 다 캐시로 주는데요. 캐시로 주는 이유는 제가 꼭 방송에서 얘기 안 해도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텍스 보고에 페이롤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종업원 상여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감사를 받더라도 그냥 그 가상의 봉급이 있다고 하고 네. 보험을 들어놓은 다음에 네. 1년 뒤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해결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네네. 본인을 보호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전 종업원 상여금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책임보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거하고 남의 거를 내 거하고 네 거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어느 거를 포기하겠느냐? 나는 내 거를 포기한다. 예. 그렇죠. 좀 멀리 봤을 때는 봤을 때는 네. 내 거를 커버해야 되나? 남의 거를 포기해야 되나? 근데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만 네. 많으면 다 하죠. 그렇죠. 예. 네, 고민 없이 할 텐데 한정된 펀드로 내가 뭘 커버하겠다고 하면은 남의 거를 커버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네네. 예. 근데 뭐 예를 들어 종업원 상해보험을 드시는데도 그 요율을 좀 작게 이제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네. 그게 이제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한 것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업종에 따라 이제 아주 뭐 사무직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낮아요. 네. 그리고 레스토랑도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니고요. 네. 뭐 옷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분들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닙니다. 다 네. 핸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컨스트럭션 쪽에서나 좀 머리를 좀 써야 되는 부분이지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커버리지에 비해서 그러니까 돈을 내시는 거에 대해서 커버리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기를 제가 강추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다음 달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달에는 어떤 내용을 또 다루게 될지. 네. 오늘도 제가 또 끝까지 못했는데 다음 12월 달에는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네. 2023년에 보험업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보험료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내리진 않겠죠. 내리진 않겠죠. 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지금까지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의 선우인호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